남편과 사별하고 정들 곳이 없다 보니 우울증도 생기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. 산의 품속에 안기면서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예전의 나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산을 타보고 싶어 산악회에 가입을 했습니다. 산악회 가입 후 첫 산행을 마치고 신입회원 환영회 겸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.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같은 신입회원이었던 그 남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. 특별히 만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 약속을 잡았습니다. 그리고 약속 장소로 가는 날 카페 창문 너머 그 남자가 책을 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마치 공작이 화려하게 날개를 펼치듯 그 남자의 등 뒤에서 광채가 펼쳐지면서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광채나는 멋진 남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. 그렇게 저는 그 멋진 남자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. 그리고 알콩달콩 신혼을 즐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신혼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사치였나 봅니다. 결혼을 하고 갑자기 그 남자가 목 좋은 모텔이 하나 있는데 인수해서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. 처음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망설였는데 결국은 그 남자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투자해 모텔을 시작했습니다. 그 남자가 절반, 제가 절반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절반씩 투자하자던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더군요. 제 돈만 들어가고 그 남자 몫은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법이었고 신의 계시였습니다. 그만큼 그 남자가 좋았습니다.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 차라리 못 보고 사는 고통보다는 보면서 속고 사는 편을 택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그 남자의 어떠한 거짓말도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습니다. 그렇게 시작한 모텔 일은 생각보다 어렵더군요. 저는 인건비 아껴보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계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죽자고 일해 밤쳐 살았고 그 남자도 나름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고 결국은 모텔은 빚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.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몰래 돈을 빼돌려 전 부인들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더군요. 첫 번째 부인한테는 대학 다니는 아들들이 있어서 학비 보태주고 두 번째 부인한테는 어린 아이가 있어 양육비를 보냈다는 겁니다. 하지만 그런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.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어갔죠. 하지만 그 남자한테는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바람기였습니다. 모텔을 정리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약속을 하고 저는 요양보호사를, 그 남자는 회사를 다녔습니다.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감이 이상하더군요. 사용하지 않던 그릇들이 나와 있고 목욕탕 제품들도 이상하게 자리를 이탈해 있곤 하더군요. 이상하다 싶어 야간이 아닌데 야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. 그리고 밤 12시가 돼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제 침대에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더군요. 저는 야간 수당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편한 낮근무 제쳐두고 몸 상해가면서 저녁 5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일만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 남자는 제가 사는 제 집에서 다른 여자랑 그렇게 아슬아슬한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. 그날부터 저는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. 어떻게 하면 그 남자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말문을 닫아버린 저에게 그 남자는 할 수 있는 아양은 다 떨더군요. 그 남자가 출근할 때쯤 저는 퇴근을 하는데 아침상도 근사하게 차려놓고 가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 각서도 써서 상에 올려놓고 가고 때로는 작지만 생활비도 놓고 가곤 하더군요. 그 작은 사가운 노력에 그 남자에 대한 부시는 어느새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또 다시 예전처럼 그 남자와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. 또다시 쉬는 날마다 약속이 있다면서 외출을 하고 핸드폰에도 지나치게 집착을 하더군요. 그 남자 몰래 핸드폰을 뒤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 여자와 약속이 있던 날 그 남자가 또 핑계를 대면서 나간다고 하더군요. 나도 볼 일이 있다며
태우고 가다가 바닷가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. 그날 저는 그렇게 바람난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바닷가 모래사장이를 하염없이 걸으며 울고 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. 왜,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남자와 헤어지지 못하는 걸까? 이유는 오직 한 가지,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었을까요? 그리고 그날 밤 그 남자는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또 써주더군요. 그렇게 또 저는 그 남자를 용서했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영어학원을 차렸습니다. 선생님 두 분과 함께 그 남자도 영어를 가르쳤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여자 스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더군요. 그리고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말하더군요. 사모님, 죄송한데 원장님하고 이혼하세요. 순간 짐작은 같지만 그래도 모른 척 이유를 물었습니다. 젊은 여자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. 거의 딸뻘인 자기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없으면 못 살겠다고 같이 살자고 하더랍니다. 너무 어이가 없어 사모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물었더니 우린 서류상 남이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랍니다.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? 재혼인데 혼인신고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고 그냥 혼인신고 하지 말고 살자고 하길래 그러자고는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을까요? 젊은 여자 선생님한테는 대신 사과를 하고 학원을 그만두게 했습니다. 그 남자 그날부터 돌변하더군요. 저한테 가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 젊은 선생님을 다시 학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욕도 하고 손찌검도 하고 그 선생님 못 보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더군요.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만을 안고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 그 사람 곁을 떠났습니다.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그 남자한테 전화가 오더군요. 받기 싫어 안 받았더니 계속 전화가 와서 결국은 받았습니다. 받자마자 무슨 볼일이냐며 낯짝도 좋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.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며칠 후 한 여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제 이름을 대면서 맞냐고 묻더군요. 맞다고 했더니 그 남자 이름도 대면서 아느냐고 묻더군요.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느닷없이 그렇게 좋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데려가서 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. 영문을 몰라 도대체 누구신데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랑 같이 사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. 일단 진정을 시키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난 그 남자에 대해 티끌만큼도 미련이 없고 다시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기 싫다고. 그 여자가 울면서 이야기하더군요. 그 남자를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말도 못하는 반신마비가 됐다고요. 불쌍해서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옛날 여자 전화번호를 보면서 울고 있는데 못 봐주겠다고. 그러던 중 마침 저하고 통화한 내역이 있어서 이때다 싶어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젠 자기도 지쳐서 요양원이라도 보내야 할 것 같다고. 보호자가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전화를 끊고 잠시 그 남자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. 충분한 죗값은 받은 것 같으니 더 이상 비참하게는 하지 말아달라고. 욕을 하고 원망을 해도 모자를 파네. 저는 왜 이런 기도를 한 걸까요?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제 마음속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용서라는 걸 하게 된 것 같습니다.